자, 자, 올림포스 유형편, 이제 경우의 수 파트로 들어왔고요. 그 경우의 수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닌 경우도 많고,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일 이렇게 공부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적인 계산법과 대표 유형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센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도록 하고,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 난이도 상문제고요. 자, 1부터 5까지의 공이 있는데 이제 공을 두 번 꺼내는데 두 번 꺼낼 건데요. 이 두 번을 차례대로 A하고 B라고 한대요. 그때 X는 3이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자, 이제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요, 이제 쌤이 약간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첫 번째, 빠지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겹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 라는 거 우선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걸 위해서 이거는 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제 순서가 있는지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또 아마 이제 우리가 뭐 고1 경우의 수에서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중복이 가능한지 이런 거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 순서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왜냐면은 차례대로 두 번 꺼내죠? 그리고 그 두 번의 문자를 A, B라고 줬기 때문에 이제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랑 A가 3이고 B가 1인 경우는 둘이 다른 경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순서가 있다. 그러니까 뭘 써야 한다? 수녀를 써야 한다라는 것까지 뭐 순열까지는 안 가도 되겠네요. 이제 순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이제 바로 풀어볼 건데요. 자, 우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x는 3일 때 해당 2차 분홍식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저게 무슨 말이냐? 2차 분홍식 나왔다고 너무 당황하시지 말고요. x는 3을 대입했을 때 이게 단순히 성립한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어 나갈 건데 경우의 수 셀 때 빠지지 않고 겹치지 않게 세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본인만의 경향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쌤 같은 경우 이 문제를 풀 때면 쌤은 12A를 넘겨서 생각할 것 같고요. 이렇게만 써 있으면 조금 보기 불편해서 쌤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경우의 수를 찾아 나갈 거예요. 자, 경우의 수를 찾아 나갈 때도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아무 숫자나 막 넣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쌤은 어떤 규칙을 세울 거냐면요. A 앞에 숫자가 크기 때문에 A에 먼저 숫자를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A에 숫자를 넣으면은 12가 나오니까 9 플러스 5B가 12보다 작은 경우를 하나씩 찾아볼 겁니다. 근데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그러니까 쌤의 지금 이 문제에서 규칙은 A부터 넣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넣겠다라는 쌤 나름의 규칙을 정해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A에 1을 넣으면은 좌변이 12가 나오니까 B에다가 1을 넣으면 1은 어차피 꺼내고 다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A, B가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B가 또 1일 순 없구나. 그러면은 B가 2라고 해보면요. 우변이 19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럼 A에 2를 넣어보면은 좌변은
4가 나오는데요. 그럼 B가 1일 때 9 더하기 5, 14니까 가능할 거고 2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때문에 같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해보면은 24가 나오네요. 작아야 되니까 3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가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에 A에 3을 넣어보면요. 좌변은 36. 그러면은 B가 될 수 있는 거 1도 되고 2도 되고 3은 똑같으면 안 되니까 안 되고요. 4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5 가능한가요? 5, 25에 9 더하니까 34로 5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때 4가지 나올 거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좀 눈치가 빠르다면은 A가 4나 5일 때는 안 해봐도 무조건 4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왜냐면은 4를 넣었을 때는 48이 나오기 때문에 36보다도 더 큰 숫자를 넣은 거죠. 그런데 3을 넣었을 때도 이미 가장 큰 숫자가 나왔을 때까지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4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남은 4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할 거다. 5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마지막에 따져봐야 될 거 1, 4, 4를 더하느냐 곱하느냐. 이 문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죠. 왜냐면 A가 다 다른 경우를 따져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4가 3개 해서 13이 정답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 몇 가지만 체크해 볼게요. 자,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 하나 빼먹거나 겹치는 걸 생각을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 틀렸을 때 반드시 내가 뭘 빠뜨렸지? 내가 왜 겹치지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풀이가 보기보다 답이 적게 나왔으면요. 내가 빠뜨린 경우가 뭔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답이 답지보다 크게 나왔다면 내가 무엇을 겹치게 했는지를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는 거. 2월 공부하는 게 경우의 수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은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이제 순서와 중복 가능에 대한 거 익숙해지면은 뭐 좀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텐데 뭐 본인이 순열인지 조합인지 헷갈린다라거나 뭐 조금 이런 사소한 실수들 놓쳤다 뭐 이런 거 꺼낸 공 다시 넣지 않는다는 것 등 이런 거 놓쳤다면은 반드시 먼저 잡아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이거 빠지는 거 없이 겹치는 거 없이 따진다는 거 약간 나만의 경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뭐 빼놓는 거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경우의 수를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자, 뭐 첫 번째 문제 조금 풀이는 간단한데 이것저것 설명하느라 조금 길어졌지만 다음 문제까지 바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유형 5의 16번 문제이고요. 1500의 약수 중에서 이제 5의 배수가 몇 개 있는가? 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제 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어떤 숫자를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자, 뭐 3개만 있다고 할게요. 자, 공식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수에 1씩 더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숫자들을 모두 곱해주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쌤은 이제 원리를 조금 기억하고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도움이 되는 사고 과정이라 생각해요. 자, 저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 한다면요. 뭐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24라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2 곱하기 3의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24의 약수라는 거는 24를 나누어서 떨어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24를 구성하고 있는 게 24라는 숫자는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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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의 약수를 만들 거면은 반드시 여기 있는 숫자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2를 몇 개 써서 만들까? 그 다음에 3을 몇 개 쓸까?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2를 몇 개 쓸 수 있을까요? 2가 총 1개, 2개, 3개 있으니까 그럼 2를 쓰는 경우의 수가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2를 안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논리로 3은 몇 개까지 쓸 수 있냐면요. 3은 1개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경우도 역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경우의 수 2를 몇 개 쓸지 경우의 수가 총 4가지 나오죠. 자, 3을 몇 개 쓸지 경우의 수가 총 2가지 나오죠. 앞에 거 하고 나서 오른쪽 거 하는 거기 때문에 2를 곱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8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아까 배웠던 공식을 적용해 보면요. 지수에 플러스 1씩 하죠. 이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 2를 쓸지 말지 해서 0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거고요. 이 둘을 곱하는 이유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8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너무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마 집합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그때 조금 더 또 이런 비슷한 사고 과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요. 15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소인수분해 하면은 2가 2개, 3이 하나, 5가 3개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약수의 개수는 단순히 전체 약수의 개수는 2 더하기 1, 1 더하기 1, 3 더하기 1이라서 3, 2, 4 해서 24개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문제는 5의 배수라고 했네요. 자, 5의 배수라는 건 간단합니다. 5가 들어가면 되겠죠? 5가 없으면 5의 배수가 아니지만 5가 한 개라도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은 좀 원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라는 거는 2개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1이 들어가고요. 자, 3이라는 것도 1개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경우 포함해서 1이 들어가고요. 자, 3도 원래는 3개까지 쓸 수 있고 안 쓰는 경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문제에서 5의 배수를 찾고 싶잖아요. 그럼 5를 안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쓰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3만 되는 거예요. 이 3의 의미는 5를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해주면 정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18개가 되겠네요. 자, 우선 답은 구했는데요. 자, 조금 다르게도 한번 볼게요. 그럼 선생님, 이게 5의 배수를 고르는 거니까, 5의 배수가 안 되는 걸 고르는 건 어때요? 이건 좀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아요. 5의 배수가 안 된다면은 5를 안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를 2개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경우 포함해 주고요. 3을 하나까지 쓸 수 있는데 안 쓰는 경우를 포함해 주고요. 5는 반드시 빵개 쓴다는 얘기. 얘는 5를 0개 쓰는 경우. 뭐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답이 6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확인해 보니 6건으로 확인을 해도 24에서 6을 빼면은 18이 나오니까 정답이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 원리를 우선 완벽하게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 풀어주는 거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5의 배수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으면은 5의 배수가 아닌 걸 구하는 건 어떤가? 얘는 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5를 아예 안 뽑는다라는 걸 생각해 주신다면은 금방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의 가장 기본적인 두 문제, 이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앞으로 경우의 수 좀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볼 테니까, 쌤 이렇게 하면 왜 안 돼요? 이런 거 질문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경우의 수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확률과 통계 배울 때 고생하지 않고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봅시다. 고생하셨습니다.